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색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이고요. 네. 오후 5시 퇴근 1시간 전 시작하는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준수 씨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저도 3팀입니다. 저는 김용민 마케터이고요. 오늘 뭐 업무는 잘 마무리하고 오셨나요? 네, 방금까지도 업무 최대한 많이 마무리하고 현재 라이브 방송에 임하려고 합니다. 칼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칼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광고의 3단계 전략이라는 또 아주 뭐랄까요? 아주 과감한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광고의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많이 시도해보는, 그리고 또 시도했을 때 좀 괜찮은, 그리고 좀 느낌이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광고의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네, 메모장으로는 이 정보들을 좀 제공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 PPT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좀 뚝딱거리더라도 저희가 첫 시도이기 때문에 네네.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 3단계 전략이라는 생각을 처음에 제가 네. 아이디어를 이제 한번 내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컬러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색에는 3요소가 있잖아요. 네, 뭐 색과 빛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네, 이거로 넘기면 되나요? 네. 네, 잘 보이네요. 이 뭔가 이 색의 3요소, 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으면 뭐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네, 뭐 색을 섞어가면서 이제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개념을 다들 아시겠지만 문득 뭔가 광고에도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했고 멋있더라고요. 이 3가지를 가지고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네, 그럼 광고에서도 3가지로 뭐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좀 같이 좀 묶어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네. 그리고 저희도 기억하기 편하고 전략들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뭐 디벨롭 해나가는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긴 한데 네. 미디어도 저희가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가져왔는데 설명을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거든요. 네. 혹시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다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온드 미디어와 언드 미디어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광고라는 것은 뭐 결국 그 광고를 할 매개체가 필요하죠. 네. 저희는 이제 온라인 광고이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들에서 광고를 하는 건데, 왜냐면 광고가 게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온드 미디어와 언드 미디어는 한국말로는 좀 그냥 뭐 모음하는 차이인데, 네. 온드 미디어는 영어 표현에서는 결국 가지고 있는 매체. 뭐 광고주를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광고주가 운영하는 채널이라든지 네. 홈페이지에서 발행을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온드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광고주가 소유하고 있는 채널을 이제 온드 미디어라고 하고, 네. 언드 미디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바이럴이 되는 미디어들. 언드가 이제 뭐 번다는 의미이긴 한데 결국 광고주가 직접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의 어떤 뭐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본 사람들이 바이럴화 시키는 그런 미디어들을 좀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페이드 미디어 설명하기 전에 네. 더워서 네. 에어컨 좀 틀게요. 라이브의 묘미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뭐 3단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법이 정확한 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략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이렇게 보통 광고를 집행했을 때는 좀 효율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3단계 전략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그 방송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뭐 정답을 찾아 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답일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들, 혹은 이제 이 광고를 쪼갰을 때
어떤 것들로 세 가지를 좀 쪼개볼 수 있을까? 네. 하나를 계속 보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 보자는 의미에서 세 그쵸, 단계로 그쵸. 나눈 거고요. 네. 페이드 미디어가 그런 거죠. 이 페이드 미디어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알겠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널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활용하는 채널. 이게 결국 광고 매체입니다. 네. 뭐 퍼포먼스 광고 매체들은 뭐 전부 다 페이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미디어를 통틀어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 있겠다. 네. 그럼 미디어도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희가 광고도 한번 세 단계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은 그 브랜딩에 대해서 3단계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브랜딩에 관련해서 말 드리자면 그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보통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마지막으로 쇠퇴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주요 말씀드릴 단계는 이 도입기를 제외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가장 애용하는 그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인 바로 마케팅 퍼널에 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 퍼널은 원래 이 4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5단계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시는 4단계에서 이제 주목, 흥미, 욕구, 구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가 생긴다면 그거에 대한 좀 전환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흥미와 욕구 단계를 한 번에 뭉친 점 좀 양해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랜딩의 3단계를 통해서 현재 저는 이제 주목 단계 그리고 흥미 욕구 단계, 구매 단계로 나눴는데 주목 단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광고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흥미 욕구 단계에서는 관심과 흥미가 생기면 갖고 싶어 한다 또는 찾아본다, 구매를 찾아본다까지 했기 때문에 흥미 욕구 단계. 마지막 구매 단계는 실제로 구매를 한다 또는 뭐 전환이 일어난다를 이제 구매 단계라고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네. 쪼개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주목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주목 단계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성장 단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때 저는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좀 3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3으로 다 쪼개네요. 네, 다 3으로도 한번 또 쪼개봤습니다. 이때 이제 3을 이제 판매자와 상품 그리고 구매자로 3등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이때 판매자의 현황을 한번 보면은 이때 판매자는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뭐 제품을 출시할 것이고 그런 반면에 이제 상품 자체에 대한 현황을 보면은 일단은 인지 자체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도 미노출 그리고 제품도 미노출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령 구매자 역시 이 상품 자체가 노출 안 됐고 그리고 브랜드 자체도 노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미인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구매자들한테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광고를 집행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바로 이 DA 광고와 키워드 타겟팅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이 있는데요. DA 광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배너 광고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디스플레이 애드워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니즈가 있어서 검색을 하는 반면 DA 광고는 이 저희가 특정 타겟팅에 그 확실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브랜드를 좀 인지시키기 위한 좀 대표적인 광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반해 키워드 타겟팅도 마찬가지이며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루언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뭐 고객이나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그런 상품 노출이나 제품 그 브랜드를 노출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그 주요한 광고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네. 걸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주목 단계.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가 이제 나오거나 제품이 새로 나오거나 네.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의 상태는 이제 판매자는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된 상황이고 제품과 브랜드를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시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조세호자 모르면 못 사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단계이다. 그래서 네.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 전략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넘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흥미 욕구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과 흥미가 생긴다면 갖고 싶어 한다가 이제 이 해당 단계의 주요 이제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도 이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유입 자체도 이제 현재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현재 그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전환율 자체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개는 이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기도 하고, 또는 로아스 증대가 이제 이 판매자의 주요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노출 자체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노출도 잘 될 뿐더러 클릭률과 그리고 전환율 자체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품 역시 현재 좀 잘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구매자 역시 이제 꾸준히 좀 이 홈페이지나 그 브랜드 내에 이제 계속 유입이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이미 쌓인 상태다. 그거 인지도에 쌓인 상태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흥미 욕구 단계에서는 어떤 광고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앞서 말했던 좌측에 있는 DA 광고, 키워드,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에는 이 주목 단계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필히 모든 그 단계에서도 함께 집행이 되기를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 욕구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검색 광고,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꾸준한 그런 전환율까지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필히 집행을 하셔야 되고, 기타 DA 광고에는 그 외에도 이렇게 니즈가 있는 소비자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신규 고객들을 위한 그런 광고도 좀 같이 병행이 된다면 그 제품의 전환율 자체, 그리고 그 매출에 대한 그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DA 광고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 고객들이, 그리고 신규 들어오는 고객들이 내가 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왜 구매해야 되는지, 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함께 집행하시는 거를, 그리고 또 기획까지 하시는 거를 저희는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네. 자꾸 빠져들어서 듣게 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게 되네요. 네네. 결국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알았으니 네. 이 사람이 뭔가 좀 흥미를 가지고 좀 살 수 있게 유도를 하는 활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겠네요. 네. 세 번째 단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구매 단계라고 하고, 이 브랜드 수명 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쇠퇴 단계입니다. 이때 판매자의 이제 목적으로는 이제 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꾸준히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로아스를 유지하는 거에 보통 되게 목표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상품 자체도 이제 브랜드 노출도 꾸준히 되고 있으나, 이제 이때 목표는 바로 신제품들을 노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통 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해서 꾸준히 유입이 된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유입이 되려면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재구매를 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을 계속해서 좀 노출을 해 주셔야, 그래야 구매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꾸준한 유입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 구매 단계에서 과연 어떤 광고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냐? 더 늘어났네요. 네,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충성 고객입니다. 충성 고객을 그래도 꾸준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이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하고, 일단은 신제품 출시, 이제 좀 당연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광고를 계속 보면은 저희가 피로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제품 역시 같은 제품을 물론 꾸준히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요구하는, 그런 프로 버전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신제품 출시 또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하는 것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협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사만의 브랜딩 그 마케팅을 통한 방법이 아닌 타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더 브랜드 입지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한번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매체 확장입니다. 여지껏 뭐 DA나 SA 광고, 그 바이럴 광고에서만 하셨다면 그 사실 매체 안에서도 다양한 또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해보지 않았던 매체들을 직접적으로 광고 집행을 해 보시면서, 실제로 거기서 효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광고를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효율을 조금 기대하고, 이왕이면 조금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매체 확장을 좀 한 번씩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좀 힘을 주는 건 약간 이제 스큐를 좀 늘리거나 네네. 결국은 이제 브랜드로서 사람들이 오케이 너 알았어, 오케이 너 한번 사봤어, 네. 그러면 다음 액션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네. 어떤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마케팅 협업이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업 콜라보들은 결국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 외에 네. 새로운 고객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패션 이제 업체들에서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네네. 예전에는 패션 회사들끼리 네. 콜라보를 했다면 이제는 아티스트랑도 네, 그렇죠. 하고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뭐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굉장히 어떤 아이코닉한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뭐 제가 좋아하는 뉴발란스에서도 뭐 어떤 그 협업을 진행을 했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도 봤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단계들의 이제 액션이 좀 필요하다를 좀 풀어서 쭉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총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그럼 총 정리를 한번 드리자면 이렇게 저희가 물론 세 단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주목 단계, 흥미 욕구 단계, 그 다음에 구매 단계에서 다시 흥미 욕구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목 단계로 가면서 이 주기적인 리사이클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말로는 쇠퇴 단계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말이 쇠퇴인 거지 거기서 더 우상향 할 줄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설령 우상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흥미 욕구 단계로도 가시던가 아니면 주목 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계속해서 발굴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브랜딩의 3단계를 이제 딱 세 줄 요약을 하자면 먼저는 자사의 브랜딩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계별로 효율이 좋은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가 순환적인 구조를 이뤄야 한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백을 좀 하자면 서로 맞추지 않고 네. 각자가 바라보는 좀 시각을 각자 준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뭔가 시각이 굉장히 좀 새롭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씨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번 메모장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좀 보여주기가 어려웠는데 현재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확실히 좀 의견을 말하기도 훨씬 더 편한 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의 3단계로 이제 뭔가 이제 브랜딩의 어떤 순환 구조 네. 그리고 시간 순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걸 좀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냈던 아이디어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안녕하세요. 신생 브랜드의 경우 초기 광고 예산 및 매체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김상현님께서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생 브랜드의 경우 초기 광고 예산 및 매체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네. 저희가 뭐 어떻게 일단 명확한 답을 내려드리기는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생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네. 그 어떤 환경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네.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모기업이 있는데 네. 어떤 신생 브랜드를 뭐 모기업의 목표에 따라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 브랜드의 마케팅을 맡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소상공인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네. 물건에 대한 어떤 이제 보는 눈이 높아지다 보니 내 브랜드를 내야겠다라고 초기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또 예산이 좀 적은 상태에서 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제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정한다기보다 가장 검증된 매체들을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4대 매체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업 그리고 가장 광고로서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고요. 그리고 뭐 외국 매체를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구글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뭐 일 예산을 크게 한정 두지 마시고 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으로 광고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광고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 최적화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산을 무리하지 않고 갖고 가면 테스트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매체를 가장 검증된 매체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 개인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매체 선정이 먼저 중요하신 것 같고 일단은 그 예산 및 매체 선정은 아무래도 또 업종마다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양옆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토대로 연락처들을 토대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히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아주 귀엽게 간단하게 꾸며놓은 또 PPT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계삼 3원색이라고 할까요? 네. 3원색을 이야기하다 보니 색깔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광고 업계에서 일하는 마케터로서 우선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아까 해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광고를 하기 원하는 광고주 네. 그리고 광고주가 광고를 하기 원하는 어떤 뭐랄까요 객체라고 하나요? 상품 뭐 상품은 여기서 뭐 재화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 닿게 되는 광고주가 이 알리고 싶어하는 대상 고객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주와 상품과 고객을 나눠놓고 그러면 각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광고주를 저희가 이제 뭐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혹은 광고주의 컨디션을 살펴본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이 광고주의 온라인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 광고주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뭐 KPI라는 지수를 통해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를 뭐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현재 어느 상태인지 이 브랜드 인지도 상태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뭐 현재 뭐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또 따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역사는 어떤지 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역사 혹은 이제 브랜드 스토리가 있느냐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광고주라는 이제 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질문들을 저 스스로도 하고 광고주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토리가 없다면 저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를 만들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그 상품과 고객에 대한 좀 이해가 또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상품. 상품은 광고주가 판매하고 있는 어떤 뭐 제품이자 서비스입니다만 광고주와는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품 어떤 유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뭐 다 경쟁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은 좀 따로 좀 저는 떼서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상품 그 자체를 바라보면 이 상품의 특징들을 쭉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상품을 뜯어봤을 때 뭘 강조해야 되는가?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만 있는 제품은 없겠죠. 뭐 장점이 가장 많은 제품은 육각형, 뭐 요즘 육각형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육각형인 제품들은 뭐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잘 팔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죠. 뭐 가격, 뭐 제품이 정말 좋으면 가격이 비싸든가, 혹은 뭐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약하든가 뭐 하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품을 보고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요. USP라고 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뭐 제품성은 어떤지,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그냥 이 제품의 제품성은 어떤지를 알 수는 없어요. 경쟁사가 없다면.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비교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저희는 이 상품에 무엇을 강조해서 광고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좀 하고요. 고객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타겟층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뭐 상품이나 브랜드에 따라 코어 타겟터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하겠죠. 뭐 누가 이 제품을 볼 것인가, 누가 이 제품을 사는가, 실제로 시장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면 이런 유형의 상품들을 누가 구매하고 누가 찾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놓고 나중에 합쳐 놓으면
인사이트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고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정말 많이 보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노출, 클릭, 전환.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면 결국은 이 광고가 노출이 되고 네. 노출이 되었을 때 뭐 클릭이 되고 클릭이 되지 않고 뭐 클릭이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전환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이거였어요. 네. 노출, 클릭, 전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출, 클릭, 전환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각 단계별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느냐? 노출은 정말 단순하죠. 저희가 비용을 들이면 노출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영어로는 뭐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위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목표죠. 뭐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는 뭐 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목표를 세워놓고 실제로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지고 있는가. 이거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출이 되었으면 이제 클릭이 되겠죠. 네. 클릭은 뭐 광고 클릭이죠. 뭐 광고 클릭을 한다는 건 결국 유입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노출된 광고가 노출된 광고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그래서 클릭은 이제 노출된 다음의 단계인데 이 클릭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해보면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 이건 노출 대비 클릭이니까 클릭률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 노출과 클릭과 전환 세 단계로 나눠놓고 각 단계별로의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건 결국 광고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는 이제 제가 한번 여기 추가를 할게요. 이제 클릭률이죠.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클릭을 한번 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경제적인 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CPC가 너무 높다. CPC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트죠. 클릭당 비용인데 얼마나 비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클릭률이 높거나 낮을 때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클릭률이 너무 높아도 사실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노출이 너무 적어서 클릭률이 높은지 아니면 노출도 많은데 클릭이 정말 많으면 이 각 세부 지표를 바라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검색 광고에서 저희가 보는 게 4%에서 높아봤자 한 7% 정도의 클릭률을 본다고 했을 때 갑자기 15%, 25% 이런 클릭률이 나오면 허수는 없는가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출이 이제 목적에 따라 잘 되고 있는가. 보통 저희가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광고주분들 다른 이제 광고주분들이 광고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뭐 DC 인사이드 좋은 커뮤니티입니다만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도 저희 파워링크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출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뭐 광고 업종인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누수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노출이 목적에 따라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 단계인데 전환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선 이제 전환은 결국 이제 구매액인 거죠. 뭐 DB 업종에서는 DB를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를 보는 거고 최종 행동이고 결과값인 거예요. 전환 단계에서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전환이 확보가 되느냐. 뭐 CPA로 표현을 제일 많이 하고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로 CAC를 좀 보는데 결국 고객 한 명을 전환시킨다는 건 고객을 얻는 거거든요. 그 고객을 얻었다는 건 저희가 기존 고객이 되는 거고 그 기존 고객이 나중에 충성 고객까지 갈 수 있다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 CAC,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 아퀴지션 코스트죠. 고객 한 명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환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입 유저 중 얼마나 전환을 일으키느냐. 이건 이제 클릭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 이제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액이 트래킹이 되는 업종이나 매체라면 이제 광고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 로아스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지표들을 보면 저희가 정확한 타겟팅이 되고 있느냐, 정확하게 노출을 시키고 있느냐, 결국 노출 클릭 전환을 다 한 번에 봐야 되거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잘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두 번째는 노출, 클릭, 전환 요 세 가지를 가지고도 한번 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반복하고 또 광고주분들과 그리고 마케터분들과도 논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세 단계 전략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비슷하지만 다를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원래는 그냥 광고 3단계 전략이라고 적었다가 무슨 광고 3단계 전략일까를 되짚어 봤을 때 뭔가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브랜드의 현재 위치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이제 후반까지 갈 수 있는 광고를 세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세 단계 전략을 좀 꺼낸 거긴 합니다. 그럼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요. 1단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장기죠. 도입부이거나 성장기. 1단계에 있는 브랜드는 보통 브랜드 초기 단계이거나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었거나 혹은 인지도가 없는 상태 혹은 낮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 있는 브랜드는 주요 목표가 당연히 트래픽을 확보,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광고를 목표로 많이 잡아야 되고요. 또 브랜드 상기도, 결국 뭐 브랜드 인지도와 상기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브랜드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면 보통 범퍼 애드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뭐 예전에 TV 광고나 라디오에서는 뭐 CM송이나 뭐 반복되는 어떤 브랜드 이름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상기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뭐 브랜드 상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좀 목표를 좀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첫 경험, 그러니까 퍼스트 터치를 하는 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 요즘에는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우리 브랜드가 이제 처음 나왔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은 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없다는 상태에서 없을 때는 일단은 그물을 던져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첫 경험을 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목표를 주요 목표로 좀 세울 수 있는데 밑줄 치는 이유는 이 첫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고객이 들어와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특정 액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특정 액션을 하는 고객들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2단계, 3단계에서 뭐 타겟을 좀 정밀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좀 광고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매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메가 트래픽 광고. 물론 타임보드는 뭐 아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좀 어렵지만 타임보드처럼 뭔가 많은 트래픽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시간대에는 잘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타임보드나 롤링보드 아니면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도 굉장히 초기 브랜딩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매체이죠. 뭐 메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범퍼헤드도 그렇지만 인스트림 광고처럼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초기에 잘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1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뭐 네트워크 배너처럼 여러 이제 네트워크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면 저렴한 CPC로 사람들에게 뭔가 뭐 인지도를 좀 쌓을 수 있고요. 뭐 일반 키워드 광고, 일반 키워드 광고라고 한 건 브랜드 키워드와 좀 분리를 한 거예요. 브랜드 키워드는 검색을 하는 사람이 1단계에 있는 브랜드에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반 키워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 같이 노출이 되면 뭔가 동급같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도 새로 나왔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광고들을 1단계에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2단계는 무엇이냐? 1단계 광고 데이터를 먼저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1단계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타겟 뭐 대상을 이제 광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요 타겟 대상 광고는 뭐냐면 1단계에서
여러 이제 어떤 이제 논타겟 광고를 통해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사람, 우리 브랜드 제품을 고려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브랜드 제품을 사본 사람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이것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트래킹 툴을 통해서 성별은 어떻고 연령대는 어떻고 지역은 어떻고 이 사람들의 행동 유형은 어떤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암호화되어서 나오지만 유형들을 저희가 세그먼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세그먼트를 가지고 두 번째 전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고 매체에서 타겟팅을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에 맞는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도 물론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1단계에서는 좀 러프하게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겟에 맞는 소재, 타겟형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광고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단계 광고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이탈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면 저희 그 웹 환경 혹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앱 환경 개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2단계에 들어가는 건 1단계 광고만 계속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광고주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웹 환경 개선은 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혹은 뭐 그 홈페이지를 다른 업체에 제작을 맡겼는데 그 관리자 권한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쇼핑몰이시라면 이 템플릿을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뭐 카페24나 고도물과 같은 그 임대형 쇼핑몰에서 제작을 하시면 관리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홈페이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은 고객들의 소리를 계속 듣고 내가 계속 활용해보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어떤 지점에서 이탈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여러 가지 어떤 분석 툴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유는 1단계에서 광고를 제대로 러프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가능한 거고요. 아무튼 이제 환경 개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2단계에서.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광고 전략 같이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단계 광고를 뭐 예를 들어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치가 뭔가 손이 뻗어져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1단계 광고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되 2단계 전략을 계속 뭔가 이제 겹쳐 나간다. 크레페인가요? 크레페처럼 계속 겹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단계 매체도 1단계와 비슷합니다만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체로 타겟팅이 가능하죠. 메타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타겟팅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물론 메타에서는 타겟을 아예 열어두면 알아서 머신러닝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최소한 뭐 성별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거나 뭐 여성에게 광고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에게도 노출이 되면 손해잖아요. 누수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좁혀 놓으셔도 되고 또 머신러닝이 되는 로직 자체도 처음에 다 열려 있으면 성별 깎고 연령대 깎고 들어가서 코어 타겟 찾는 거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을 그냥 그대로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저희가 이 타겟들을 좁혀 나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면 저희 코어 타겟을 저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는 타겟팅 가능한 다양한 퍼포먼스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뭔가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실제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브랜드 광고는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는 프리미엄이거든요. 일반 파워링크에 비해서. 그래서 뭐 지면도 굉장히 넓고 최근에 또 개편이 됐는데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죠. 그렇죠. 있어 보이는 어떤 효과도 줄 수가 있고 또 브랜드 검색 브랜드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정 업종은 다른 광고주들도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탈이 될 수 있어요. 이탈 방지용으로도 좀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리타겟팅. 뭐 윗부분에서 이제 타겟팅 가능한 다양한 퍼포먼스 매체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타겟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리타겟팅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1단계에서 뭔가 이제 놓친 고객들 혹은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 리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제가 다 때려박았습니다. 모든 리텐션을 위한 네.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3단계는 결국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코어 타겟이라는 어떤 특정 팬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어 타겟 그리고 저희 뭐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코어 타겟이 좀 넓거나 코어 타겟이 따로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체로 코어 타겟이 존재하죠. 네. 최소한 연령대가 한 5살 안으로 5세 안으로 좀 좁혀지고요. 뭐 예를 들어 40에서 45세라든지 뭐 성별도 좀 좁혀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는 결국 그 코어 타겟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를 저희가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를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이건 1, 2단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팬층 확보 당연히 저희 제품을 한 번 구매하신 분들보다 2번, 3번 구매하신 분들, 4번 구매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팬분들을 위한 어떤 또 뭐 CRM 활동이라든지 뭐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고정화는 결국 그분들을 이제 고정시키는 스테이키 전략이고 네. 리텐션도 이제 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잘렸는데 제가 여기서 가져올게요. 이제 뭐 주기적인 구매 그래프로 구매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라고 써놨는데 LTV가 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LTV를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한다면 결국 어떤 고객들이 이 정도 주기로 구매를 할 테니 첫 번째 구매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 구매할 주기쯤 CRM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잊고 있었던 생각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거 모두가 리텐션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뭐 CRM 활동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 정도부터는 푸시형 광고는 좀 줄이고 문제점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랫부분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결국 품질 개선 들어가야 되고요. 품질 개선을 하려면 뭐 광고주 내에서도 이 제품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브랜드를 계속 바라봐야 되고 환경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만 VOC가 제일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광고주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고객의 소리를 많이 놓치세요. VOC는 어떻게 보면 3단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광고들은 조금 줄이고 이 어떤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보통 댓글에서도 알 수 있고 직접 이제 설문을 받을 수도 있죠. 설문까지 하는 광고주는 많이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많이들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YG리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브랜드명을 언급하면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서 혹시나 뭐 편집본이 올라가면 편집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삐 처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이 3단계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이 브랜드가 초기 단계부터 성장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늘 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확실히 일단 저희가 뭐 브랜드에 이제 기반해서 저희가 3단계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좀 정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들이었고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건 좀 더 깊은 내용 그리고 성장에 조금 많이 초점이 된 그런 내용들이었고 저는 좀 기초, 심화 버전 이런 식의 3단계 전략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뭐 처음으로 이제 PPT로 맞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라이브를 네. 초반에는 조금 버벅댔습니다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시각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하는 게 네. 이해라든지 아니면 소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계속해서 준비를 한번 좀 해보겠고요. 네, 저희도 좀 오늘 이런 시도가 좀 혁신적인 시도였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보니까 좀 이해하시는데도 좀 수월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네, 50분 정도가 5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좀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천천히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광고 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을 필요로 하신 분들도 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마케터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를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